수업을 시작하면서 자린고비 이야기를 하며 굴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굴비나 참조기, 조기라는 말을 들으면 이내 법성포나 영광군이란 지명을 떠올리곤 합니다. 법성포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약 인구 3천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포구입니다. 1910년경에 제가 법성포를 조사했었는데요. 그 당시 법성포에는 가내형, 공장형을 포함해 200개 이상의 굴비가게가 영업 중이었습니다. 한 제보자는 저에게 법성포 연간 매출이 3천억 이상은 된다고 비뜸해 주었습니다. 법성포의 굴비 상인이나 관계자들은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연간 매출 중 대부분을 벌어들입니다. 설과 추석 전후 선물로 판매되는 조기의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법성포 영광군 앞의 칠산바다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조기의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자, 이곳이 법성포입니다. 그리고 조기 어장으로 유명한 칠산바다는 여기입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영광군 서쪽에 펼쳐진 칠산바다는 수심이 매우 얕은 바다가 수십 킬로미터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해역과 달리 점토가 아닌 모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기는 동중국해에서 월동한 뒤에 한반도 서해를 따라 북상합니다. 칠산바다는 동중국해에서 북상하는 조기가 산란하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조기가 산란하러 이곳에 모이는 봄철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선박이 이곳에 모여들어 조기를 잡고 또 전국으로 운반했습니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량 어획할 수 있는 그물어업이 발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부터 중요한 조기 어장이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수세처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일제시대 어업조합 앞에서 조기를 말리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조기를 걸어 말리는 기구를 덕장이라고 부릅니다. 덕장에 층층마다 조기를 걸어 말렸습니다. 비가 오면 지프로 덮어서 비를 막았습니다. 굉장히 크죠. 실제로 18세기 중반 여지도서에 따르면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진상품으로 굴비를 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굴비의 명칭을 보면 석수어 구울비, 구울비 석수, 석어, 석수어 굴비, 세린석수어 구울비, 세린석수어 구굴비, 석수어 구울비, 세린석수어 구산비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의미의 굴비는 참조기를 칠산바다에서 잡아서 소금물로 씻어 3일 동안 절인 뒤 걸대에 걸어, 아까 말씀드린 덕장입니다. 걸대에 걸어 놓고 2주일 남짓 햇볕에 말린 다음 통보리 속에 넣어 저장한 것을 지칭합니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의 굴비는 소금간을 많이 하고 건조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맛 변화, 냉장시설과 교통수단의 발전 등은 굴비 가공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칠산바다와 가깝다는 법성포의 지리적 이점은 점차 약화되다가 1960년대 들어서는 조기가 더 이상 칠산바다로 회유하지 않게 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1970년대를 지나며 법성포 앞에 칠산바다에는 완전히 조기가 어획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업기술의 발전과 기후변화로 인해 어장이 점차 전남 신안 흑산도로 이후에는 더 남하의 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으로 심지어 동중국해로 이동하였습니다. 여기에 운송기술의 발달로 하루면 서울까지 운송이 가능해지면서 건조 과정 없이 소금만 넣어 절인 소위 물굴비가 1960년대 후반부터 유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에 백화점에 가면 굴비 선물 세트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조기 한 마리에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지금 굴비라고는 부르고 있지만 이것은 과거와 달리 건조기간이 매우 짧은 소위 물굴비입니다. 현재는 염장한 조기를 세척하고 하루 정도 말린 상태에서 냉장시설에 보관합니다. 물론 냉장시설에서도 건조는 일어나지만 밖에서 말리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러한 굴비를 물굴비라고 하여서 전통적인 방법의 굴비와 구별하였지만 이제는 이게 바로 굴비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요즘은 과거에 바싹 말린 굴비를 마른 굴비 혹은 보리굴비라고 부릅니다. 요즘 부르는 보리굴비는 굴비의 가공법이 아닌 보관 방법을 이르는 말입니다.
마른 굴비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나오고 군내가 나기도 합니다. 이때 보리독 속에 넣어 굴비를 넣어두면 보리의 차가운 성질과 함께 보리가 기름을 흡수하여 굴비의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통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기를 대량 매입 가공해 대도시 지역으로 장거리 유통 도매하는 객주업이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또 1960년대 이후 칠산바다로 더 이상 조기가 회유하지 않게 되어 법성포의 지리적 이점도 사라지면서 굴비의 최대 생산지였던 법성포도 쇠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소비 부분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본래 조기는 한국에서 상찬이나 명절 의례품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고기였습니다. 조기는 본래 서해뿐만 아니라 남해 여러 지역에서도 어획되던 어종이며 조선 후기 법성포가 조기 가공지로 유명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조기의 건제품인 굴비 역시 법성포 외에 충청도, 전라도 기타 지역에서도 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굴비가 아니라 법성포 굴비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지역 특산품으로서 특히 명절 선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사적이게도 조기가 더 이상 법성포 앞바다에서 잡히지 않고 냉장 기술의 발달로 굴비로 가공될 필요가 없어진 바로 1980년대부터 굴비가 아니라 법성포 굴비가 판매, 소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법성포에서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와 달리 훨씬 적은 물량을 가공하며 냉동창고를 이용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굴비는 주로 소규모 가공업자의 경우에는 고급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성포에는 과거 칠산바다에서 구입한 조기를 대량 매입해 건조 판매하던 객주가 사라지고 소량의 굴비를 가공해 직접 판매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규모 사업자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주로 마트에 저가의 굴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된 굴비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물고기일 것입니다. 이러한 법성포의 경제적 번영을 잘 보여주는 축제가 법성포 단오제입니다. 단오제는 매년 음력 5월 5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어 일제시기 중단되었다가 광복 이후 재개되는 등 여러 번의 부침을 겪다가 1980년대 굴비업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원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단오날인 5월 5일경은 칠산바다에서 어획한 조기를 건조하는 일도 마무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한창 곡식을 서울로 실어 나르는 조창이 설치되어 있던 법성포는 상업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다양한 국악인을 불러 경연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법성포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지금은 굴비업자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러한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관련 영상을 보시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력 5월 초, 물때가 조금에 접어들 무렵 농가에선 모짜리를 끝내고 보리 타작과 모내기를 앞둔 잠깐의 휴식기가 찾아온다. 이 무렵 한양 갔던 조운선이 법성포로 돌아오고 때맞춰 말린 굴비도 출하할 준비가 끝난다. 바로 이때 법성포 숲쟁이의 단오장이 섰다.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인 단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이날을 큰 명절로 여겨왔다. 현재 강릉 단오제와 경상자인 단오제, 그리고 남서해안을 대표하는 법성포 단오제가 여전히 단오의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입산이요! 특히 법성포 단오제는 조선 중기 이후 수백 년 동안 주민들의 자생적인 전통 민속 축제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2016년 법성포 단오제는 국가 명승지인 법성진 숲쟁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성포 신시가지에 난장을 펼치기로 했다. 2014년에서 2015년 2년에 걸쳐 법성포 단오제는 열리지 못했다. 단오제의 모든 하늘의 재앙과 땅의 환난을
막아주시오. 오시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3년 만에 치르는 단오제의 무탈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난장 텄음을 알린다. 밝은 술과 정성을 단오 이틀 전 전승 교육 시간. 점장이 있겠습니다. 총관은 앞으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온 제전 위원들도 쉴 수 없이 무사히 치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습에 몰두한다. 신을 전송하는 40내를 해가겠습니다. 제2연습이 끝나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와탄천에서 배워온 띠와 합판으로 배를 만들고 용으로 장식해 마무리를 한다. 용왕굿이 끝날 무렵 풍어를 기원하며 바다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웬 새끼를 꼬아 금줄을 만들고 삿된 기운을 막을 정토도 준비한다. 단오 하루 전 아침, 제전위원들이 산신제가 벌어질 와우정의 벽사 작업을 하고 있다. 금줄로 성스러움과 속스러움의 경계를 알리고 정토를 뿌려 공간을 정화한 후 숲쟁이 입구에 금줄을 쳐 신성한 공간임을 알린다. 당산제를 올릴 할아버지 당산과 할머니 당산의 벽사 작업도 마치면 산신제와 당산제 준비 작업은 마무리가 된다. 탄원날 오전 9시 면사무소에서 출발한 농악대를 따라 제관들은 와우정으로 향한다. 먼저 산신령께 입산을 아랜다. 입산이요! 인이산 신령님께서 흠양하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집내의 힘찬 창울 소리가 산신제의 시작을 알린다. 인이산 신령님께 마을의 안녕과 단오제가 무사히 치러지길 기원한다. 영광 우도농악의 신명나는 소리를 앞세워 할아버지 당산으로 향하는 제관과 헝관들. 법성포 단오제 기간 중 당산제는 할아버지 당산과 할머니 당산 두 곳에서 제를 올린다. 옹성마을 상리 당산의 할아버지 당산, 진설을 할 동안 농악대는 당산굿을 친다. 동서남북 중앙순으로 오방을 돌며 당산터의 부정을 씻은 후 할아버지 당산신께 인사를 드린다. 헌관과 제관들은 할아버지 당산신께 마을의 안녕과 단오제가 무사히 치러지길 기원한다. 농악대를 앞세워 할머니 당산으로 이동한다. 간단한 제사상을 마련해 절을 올린다. 제의식이 끝나면 농악대가 신나는 굿을 치고 제관들은 흥겹게 춤추고 음복하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한다. 생선은요, 첫 번째는 이제 영광이니까 굴비하고요, 서대, 장대, 상어, 하나 더, 덕자. 맨 먼저 조기를 찌고 상어는 토막을 내 나무 꼬챙이로 엮는다. 양해일 씨가 맡은 것은
오늘 오후 5시에 벌어질 무속 수륙제 제물 준비. 고임 음식이 끝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전을 부친다. 다 쪄진 조기를 걷어내자 먹음직스러운 장대가 보인다. 하나씩 고명을 올려 완성한다. 같은 시각 법성포의 한 굴비 상점. 용왕님께 헌식할 소머리. 내일 용왕선으로 옮기는 동안 부정한 기운이 침범치 못하게 빈틈 없이 싼다. 무속 수륙제 준비 작업이 한창인 신시가지 물량장. 굿판이 갖춰질 동안 이장단 단골은 가지고 온 무구들을 하나씩 설치한다. 가장 중요한 무구 중 하나인 넉당석은 저승으로 망자의 영혼을 싣고 가는 역할을 한다. 망자의 옷을 돗자리로 말아 소쿠리에 담아 놓은 것은 망자의 육신을 상징하는 영돈이다. 구판이 장엄과 무구로 갖춰질 동안 제물도 때맞춰 진설된다. 법성포에 떠도는 무주 고혼들을 위해 차려진 큰 상과 좌우로 영가를 위한 작은 상들이 마련되어 있다. 무속 수륙제 제물은 법성포 단오제 보존회가 장만했다. 2016년엔 법성포 출생으로 타지에서 망자가 된 두 위의 영가와 어린아이 영가 한위를 모셨다. 영광 우도농악의 힘찬 가락이 법성포구에 울려 퍼진다. 제전위원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용왕님 탱화와 앵마기 띠배 그리고 소머리를 실은 트럭을 앞세워 용왕호로 향한다. 해양 문화의 배경을 둔 법성포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고 있는 제의 중 하나가 바로 용왕제다. 진설을 준비할 동안 농악대가 인사굿을 친다. 과거엔 마을 사람들이 돈을 걷어 재물을 장만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독지가가 전담에 올리기도 했다. 한때는 용왕제 재물을 올리는 사람마다 사업이 번창해 서로 다툴 정도였다고 한다. 게다가 사해 용왕님께 소머리를 헌식했는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소의 크기에 따라 어획고가 차이 나기도 했다고 한다. (2016년) 용왕제에 올린 제물은 수협이 장만했다. 제배 사해바다 용왕님께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유교식 제례인 용왕제. 바다와 함께 살아온 법성포 사람들은 무엇보다 어루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소중하게 여겼다. 합념이 있겠습니다. 헌관야 강림하신 사해 용왕님을 보내드리면 이제 무속 의뢰인 용왕굿이 벌어진다. 천서는 후기시니 얼마나 사도세계야 언양은 소요 집들 잡은 삼시산뜻 등재한 조로의 우리 인생
동해 흑지사의 요왕 종해왕 요왕님네 세라대세 세월 연으로 세월 삼이나 날이 서상 요왕님들은 이 하나의 옷을 집어타야만이 팔방상에 다니면서 우리 영광 줍니다. 용왕제가 끝이 나면 그 기운은 바로 선유놀이로 이어진다. 일명 걸레배라고 부르던 무동력선을 타고 들물대인 낮에 조아머리에서 시작해 은서남 아래까지 조수를 따라 춤추며 놀았다. 이 놀이만큼은 여성들이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2016년 선유놀이는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량장에 정박한 채로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과거 평균 150여 팀이 참여했던 것과 달리 2016년엔 264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기악, 판소리, 무용 부문에 걸쳐 학생, 신인, 일반, 명인부로 참가 대상을 구체화했고 심사위원과 심사 규정, 점수 발표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행했다. 호흡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호흡, 숨하고 같이 하면서 탁 놓고 이게 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무용을 오늘 봤어요. 그리고 또 기악을 그 일반부에 나온 거문고랄지 소리랄지 또 그 명인부의 아쟁, 무용 또 소리 이런 것들이 전부 기량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한 60여 개 팀이 6월 12일 법성포 메리지 단호 난장에서 본선과 결선을 치르기로 했으나 우천 관계로 장소를 영광 예술의 전당으로 옮겨 진행했다. 500여 전에 시작된 법성포의 단호 난장은 수많은 세월 동안 법성포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전통 민속 축제로 거듭났다.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지와 열정으로 전승해온 법성포 단오제에 대한 자부심은 세대를 거쳐 지금도 법성포구에 흐르고 있다.